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때에는 이곳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 통신, 전자, 그리고 방송 관련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보급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태어난 곳,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K 컨텐츠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과학과 기술의 기반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저희 연구소는 1976년도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세워진 연구소로 정보통신 분야의 원천적인 기술과 관련 산업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입니다. 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 성과가 무엇일까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일가구마다 하나씩 전화기가 없을 때 일가구 1전화기를 꿈꾸면서 TDX 기술이 개발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현대에서는 휴대전화를 상용하게 하는 CDMA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국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어떤 기술과 과학에 주력하고 있나요? 저희 연구소는 최근에 국가지능화연구소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열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지능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지능화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사회, 산업, 그리고 공공 등 모든 영역의 지능화를 뜻하는데요. 디지털 개인 비서, 반려로봇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인 개인의 지능화, 실체 일부분으로 착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는 이의 몸, 엑소스킨 기술 등이 해당하는 사회의 지능화, 자율공장과 AI 가정교사, AI 허브병원 등 생산 효율 향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기술이 포함된 산업의 지능화, AI 참모와 자율형 도시 등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등을 위한 공공의 지능화까지 4대 분야로 세분화되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국제공동 R&D를 통해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본 기술은 초음파 무선 전력 전송을 이용한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삽입형 의료기기가 어떤 건가요? 인체 이식형 신경 자극기기인데요. 뇌 자극 장치나 인공 와우 장치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인공 심장 박동기 등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에도 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 관련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당뇨병 통증이라든가 또한 만성 통증 등에 대한 통증 완화에 대한 신경 자극기기 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는 것이 이제 초음파는 인체에 많이 이용하니까. 네,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 것 같은데 이 초음파 무선 충전 기술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건가요? 예, 초음파 무선 충전 전력 기술은 인체 외부에서 피부층을 통과해서 인체 내부에 위치한 내장형 의료기기에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 내장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초음파 무선 충전 기술이란 게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 자기 유도형 RF 무선 전력 장치는 전력량이 커짐에 따라서 발열량도 많고 또한 라디오나 블루투스 같은 기기에 대해서 잡음이 커지는 반면에 초음파 무선 충전의 경우 효율이 높아 발열과 외부 간섭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또 장점도 있겠습니다. 인체에 삽입돼 신경을 자극하고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신경 자극 의료기기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될 삽입형 의료기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제공동 R&D 과제를 통해 삽입형 의료기기의 난점인 전원 교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세계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국제공동 R&D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초음파 무선 충전에 있어서는 고효율의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80% 정도의 전송 효율을 갖는 소자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가 몸 안에서 다시 또 디바이스로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40% 이상으로 충전되는 효율을 보여서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공동 R&D 과제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초기에는 공기 중에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공기 중보다는 물이나 인체에서의 전송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그런 고효율의 초음파 소자를 만들고 잘 매칭하는 기술을 이용하여서 해외 기관과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업체와 협력 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방이나 메디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서 저희가 상호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기술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응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분야에게까지 저희 기술을 적용하여서 정말 완성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보 통신 분야에 매진해 큰 성과를 이뤄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제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형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46년을 이어온 도전 정신, 그 열정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